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1900년대의 산업구조, 그리고 2000년대의 산업구조,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변화의 속도입니다. 1865년도죠.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이로 인해서 공장과 기계를 시작으로 대량 생산의 시대에 접어들었고, 철도와 화석 연료로 인해서 세계를 연결시켰죠. 그리고 1900년대의 문명은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 혁명은 이 변화 속도보다 더 빠르게 2000년대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죠. 인터넷은 전 세계의 정보를 연결시켰고, 검색은 보다 빠르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었죠. 스마트폰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세상과 연결하고 정보와 연결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해줬죠. 즉 IT 기술은 시간을 극한으로 단축시킴으로 인해서 시간을 보다 압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즉 과거 1년을 마치 하루처럼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사물 인터넷 역시 더욱더 우리의 시간을 단축시켜 줄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첫 번째 혁신은 전기의 발명입니다. 보다 많은 사물이 전기에 연결되면서 새로운 산업구조로 기업이 재편되었죠. 역시 인터넷의 발명 이후에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같은 이 디지털 기기에 연결되면서 인터넷 산업의 성장, 그리고 이로 인한 산업의 구조적 변화, 이런 것들이 있어 왔죠. 그런데 이제는 더 많은 사물들이 전기처럼 인터넷에 연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변화는 더욱더 커져가겠죠. 이런 변화로 인한 미래 산업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거대한 인공두뇌, 그리고 이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얻게 되는 동력, 이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입니다. 그동안 이 산업용 로봇이나 가정용 로봇은 미리 입력한 알고리즘과 이 명령에 따라서 반복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했죠. 하지만 인터넷 기술의 발전, 빅데이터, 딥러닝, 그리고 사물 인터넷 기술, 그리고 그와 함께 발전하는 머신러닝, 그리고 궁극적인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고도화되면서 이제는 그런 로봇과 기계들이 반복적인 작업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인공두뇌를 가지면서, 그리고 자동으로 본인들이 반복이 아닌 스스로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그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인터넷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보를 연결시켜 주었다면, 사물 인터넷은 사물과 클라우드 속에 들어가 있는 인공지능, 이걸 연결함으로써 모든 사물을 통해 정보를 입력받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은 더욱더 똑똑해지고 강력해지고, 그 두뇌는 다시 사물을 동작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제2의 디지털 문명이 싹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물 인터넷 세상의 모든 정보는 어디로 모일까요? 주변 모든 사물들이 현실 속에 빨대를 딱 꽂고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그것을 클라우드로 보내게 되겠죠. 그렇게 클라우드에 모인 데이터가 분석되어서 우리 사람, 사용자를 더욱더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자동으로 제공받는데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기존 온라인과 달리 오프라인상에서 이런 데이터는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절약해 주는 거죠. 그 노동을 위해 로봇이 필요하고, 로봇의 움직임은 클라우드 속에 있는 인공지능이 통제하고, 인공지능의 원천은 각 사물들을 통해서 수집되는 데이터에서 찾을 수가 있죠. 로봇은 공상과학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을 닮은 두 발로 걷는 것만이 로봇이 아닙니다. 동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사물, 인간의 노동을 대처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것, 이거를 바로 로봇이라고 말합니다. 즉 로봇은 세탁기, 에어컨, 그런 기존 전자기기와 동력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오토바이, 그런 이동수단, 그리고 산업용 장비, 기계, 이 모든 걸 다 지칭한다고요. 에어컨도 로봇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기계들이 스스로 동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로봇이 자동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야 되죠. 세탁기, 냉장고, 모든 것들이 다. 그리고 완전하게 통제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봇 산업의 중요한 핵심은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가 아니라 이 로봇을, 즉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 인터넷 기기를 안전하게 통제하고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그 자동화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한 네트워크, 그리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구성하기 위해 가장 핵심인 통제된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실제로 농업 분야에서 이 로봇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자동화를 통해서 사람의 개입 없이도 농사를 짓게 해주고, 그리고 생산성을 더욱더 효율화시키고 있죠. 한 예를 들어보면 호주에
이 퀸즐랜드 기술대에서 개발한 에그봇 2세대 로봇은 카메라와 다양한 센서를 기반으로 이 농작물의 이 땅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제초, 방제, 시비 이런 작업을 자동으로 합니다. 자동으로 어떻게? 바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농업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존의 농업용 로봇들은 사실 파편화가 돼서 분업이 돼서 특정 기능만 반복적으로 수행했거든요. 하지만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런 로봇은 통합형 로봇입니다. 모든 작업을 일원화해서 로봇 하나가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이 같은 로봇이 농업 이외에도 산업용, 공공용, 일상, 생활용 이렇게 확산되면서 더욱더 다양한 산업과 사회의 혁신을 주도하게 되겠죠. 이런 사물 인터넷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로봇 산업의 혁신은 곧 노동시장의 대변혁을 가져올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과 함께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고 클라우드에 쌓이게 된 데이터로 지능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인공지능이 더 싹트고 그러면 그거는 기계와 결합돼서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로봇은 공장의 노동자를 대체할 거고 단순 노동직의 종사자들은 아마 일감이 사라지겠죠. 우버, 에어비앤비, 배달앱, 해주세요 이런 중개앱들은 택시기사, 전화상담원, 상가수첩 이런 종사자들을 대체하고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망하고 있거든요. 그보다 더 큰 노동시장의 변화가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과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동차가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택시기사는 물론 버스기사 아니 우버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들도 없을 겁니다. 공장을 가동하는 인력과 택배 종사자들,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서빙을 하는 노동직도 다 드론과 로봇으로 대체되겠죠. 병원에서 간병을 하는 간병인, 청소 음식을 조리하는 노동자 이 사람들의 일자리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로봇에 의해서. 물론 로봇 이 자동화 기술의 진화는 이와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겁니다. 즉 기존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겠죠. 고도의 소프트웨어 기술과 이를 운영하는 운영 인력, 더 나아가서 새로운 기술이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와 보완 이런 거 관련된 새로운 전문 지식을 갖춘 법조인, 기술자 이런 걸 필요로 하게 되겠죠. 또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도시가 발전하고 과거 없던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그리고 여유 시간을 갖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화, 음악, 스포츠 이런 문화사업을 즐기고 그러다 보면 그런 문화산업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 것처럼 새로운 사회 문명은 또 다른 일자리도 만들어낼 것입니다. 즉 없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것이죠. 즉 정리하면 기존의 단순 노동직은 로봇이 대체하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과 문화 기반의 사무직 등의 일자리는 더욱더 늘어날 겁니다. 이 같은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이제 발생하면 결국 이제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빠르게 변신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악순환이 되는 것이고 위기인 것이고 오히려 그런 변화를 빠르게 캐치한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기회가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